자,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딱 이 윈도우 창에 클릭을 하면 얘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여기 get mouse position 윈도우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하죠. 지금 이 get focus는 뭐냐면요. 만약에 윈도우 창이 이렇게 여러 개가 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여기는 뭐 게임. 그러면 지금 내가 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카톡을 켰어요. 그러면은 카톡 창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뭘 막 입력을 했다. 근데 이 겟포커스가 참 거짓 검사를 하지 않고 로직을 그냥 넣어버리면 얘도 같이 인식이 돼버립니다. 어, 그래서 윈도우 창이 활성화 중일 때만 키 입력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우스 좌표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는데 같이 좀 보시면 아, get 커서 포스를 함수를 통해서 마우스를 이제 들고 오죠. 그리고 스크린 투 클라이언트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요 get 커서 포스 함수는 아마 윈도우 위치상의 좌표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윈도우 창의 크기로 가져와 줘야 되거든요. 어, 써 있네요. 자, 화면 좌표에서 마우스 커서 위치죠. 화면 좌표. 화면 좌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져온다고 합니다. get 커서 포스 함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 요게 내가 켜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그렇죠? 그리고 내 윈도우 기준, 내 화면 기준으로는 여기가 0,0이겠죠? 여기가 0,0일 거예요, 아마. 내 윈도우 기준 여기가 0,0. 그리고 여기가 모니터가 뭐 1920, 1080이라면 1920, 108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좌표 간의 변환을 하는 겁니다.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0,0인 걸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0,0. 그 좌표계를 변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마우스 위치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죠. 스크린 투 클라이언트. 이 화면 기준으로 가져온 좌표를 어디로? 내 클라이언트, 내 게임 프로그램 기준으로 변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업해주는 코드입니다. 제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핸들 넣어주고요. 윈도우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마우스가 있을 때 이쪽 윈도우 기준으로 할 건지, 이쪽 윈도우 기준으로 좌표계를 계산할 건지, 하면 이쪽 친구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쪽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y가. x, y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줘서 해당 위치를 여기 마우스 포지션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스태틱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좌표를 받아와서 친구가 get 마우스 포지션 함수를 추가를 해줬죠. 이렇게 마우스 포지션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이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일맵, 타일맵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게임 맵들이 있어요. 텍스처 리소스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타일맵. 유니티에는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죠, 이 기능이. 근데 우리 엔진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일맵 하나 클릭해서 이거 이렇게 네모나게 클릭해서 배치해가지고 맵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좌표계를 변환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좌표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3D 게임을 기준으로 좀 예시를 듣자면 우리가 처음에 화면 좌표를 받아와서 그쵸? 윈도우 좌표계 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안에 윈도우 좌표계 기준으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3D라면은 결국 물체가 이 공간상에 존재를 하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배치를 보통 합니다. 3D에선. 요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0,0,0이겠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합니다. 가운데가 0,0,0이에요.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윈도우 좌표계는 이쪽이 또 0,0,0이잖아요. 요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카메라 좌표계로 바꾸고 정확히는 이제 투영 좌표계, 뭐 클립 좌표계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또 카메라 좌표계로 바꾸고 또 다시 월드 좌표계로 바꿔서 이렇게 놓고 충돌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뭔가 물체를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단계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추후에 3차원이나 그런 쪽으로도 진행을 해도 이거를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 입력 좌표 추가가 됐고요. 다음 거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 이제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만들다 보시면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제공된 게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한쪽에 캐릭터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여러 개가. 그쵸? 근데 이제 특정 게임들을 보면은 자, 요 애니메이션이 각각의 파일 하나씩 해서 3개의 파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은 요거를 뭐 우리가 포토샵 이렇게 큰 도화지 만들어서 갖다 붙여 넣어도 되지만 이거 이제 코드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 이쪽이 아니군요. 애니메이션 이쪽인가? 여기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폴더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폴더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폴더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을 파일로 나눠진 얘를 하나의 큰 도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했던 작업을 그냥 코드로 win API 함수만을 이용해서 그 변경을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 지금 이쪽 보시면 이쪽 같이 좀 볼게요. 자,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STL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일을 여러 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텍스처를 여러 장을 이제 로드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텍스처에다가 해당 파일의 이 폴더에 특정 폴더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경로를 넣어주시고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반복문 돌면서 전부 다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텍스처에 이제 내가 아까 그 세 장의 이미지가 각각 배열로 이렇게 딱딱딱 로드가 돼 있겠죠. 이 친구를 이제 넣기 전에 각각의 이미지에 가로 사이즈를 계산을 해요. 보통 근데 저렇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파일을 3개 이렇게 주시니까 보통 아트가 계산을 해가지고 곱해줍니다. 개수만큼. 그럼 곱하기 3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미지 가로 길이가 60이다. 그러면은 182 크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도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높이는 이제 한 줄로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해당 이미지 높이 60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80에 60짜리 보시면 180에 60짜리 텍스처를 한 장 만듭니다. 텍스처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건 이따 같이 볼게요. 그래서 그 우리 크리에이트 이미지 함수 있었죠. 예전에. 그거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큰 이미지 도화지를 만들고 이 도화지에다가 지금 파일 한 장, 두 장, 세 장이 있죠. 그 세 장의 이미지를 비트브릿 함수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 친구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이 친구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이 친구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반복문 돌면서 그쵸? 그래서 그려지는 위치가 지금 위드만 가로만 증가를 해주고 있죠. 이 끝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들만 계속 증가를 시켜서 3번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포토샵으로 노가다 했던 그 폴더 구조의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대로 다시 뭐 호출해요? 요거 그대로 시트 텍스처 넣어준 다음에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그대로 다시 만들었던 거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 핵심은 이렇게 돼서 요거 텍스처 좀 볼게요. 텍스처 크리에이트 함수. 자, 빈 도화지 한 장 그냥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혹시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화지가 이미 존재하는지 체크하신 후에 해당 도화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도화지 그냥 넘겨주면 되죠. 이름 중복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ew 텍스처 한 장 만들어주고 그쵸? 이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세팅해 주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DC랑 핸들 가져와서 크리에이티블 컴포터블 비트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비트맵 이미지 한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비트맵에 또 사용될 DC 만들어주고 그쵸? 그리고 이 비트맵에 나 이 DC 사용할 거야 또 셀렉트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스레이 값으로 들어있던 그 비트맵 그거 삭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초기화되면 만들어진 올드 비트맵이죠. 그리고 리소스에 추가해 주시면은 텍스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텍스처에다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파일들을 더 큰 도화지 한 장에다가 옮겨서
폴더 구조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친구가 있어요. 요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게임 보시면. 업데이트를 돌고, 그쵸? 여기까지. 그리고 렌더링을 돕니다. 내가 키보드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해서 캐릭터 좌표 값을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죠? 원래 화면에 이렇게 있던 애를 화면을 한번 싹 지워주고 이쪽 옮긴 걸로 다시 그려주는 작업을 계속 순환을 돌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제가 이 업데이트에서 캐릭터를 삭제해 본다고 해볼게요. 캐릭터가 죽어가지고 화면에 사라져야 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친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옮겼는데, 그쵸? 중간에 뭐 얘를 없앴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뭔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터 변수들이나 얘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친구, 예를 들어서 얘가 플레이어예요. 그쵸? 근데 UI가 얘를 다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값들을, HP나 이런 것들.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런 애들도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크죠. 중간에 뭔가 너를 쓰레기 값을 참조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죠. 널 또는 이미 딜리트가 된 애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댕글링 포인터를 참조하게 돼서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돼 버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의 여기 뭐야, 디스트로이라는 그 단계를 하나 더 만들고,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디스트로이, 씬 매니저 디스트로이, 자, 현재 재생 중인 씬의 디스트로이, 씬 있겠죠? 그리고 각각 레이어의 디스트로이, 레이어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 단계에서 지워놓고 다시 업데이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단계로 내려놓은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코드는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상태를 들고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 보시면 상태 들고 있죠? 액티브, 퍼즈, 데드. 그래가지고 뭐 액티브는 이제 활성화돼 있는 애고, 퍼즈는 잠깐 멈춰놓은 애겠죠? 그리고 데드는 죽은 애니까 이제 삭제시켜줘, 이런 용어겠죠. 퍼즈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에 상태를 들고 오고 상태가 데드 상태라면, 그죠? 데드 상태라면 여기 우리가 그냥 벡터 하나, 자, m게임 오브젝트 데스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쵸? 이레이즈, 벡터에서 이레이즈 시켜주고 그 친구를 딜트하고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터 이용해서 플러스를 넘겨주시면 되고, 삭제가 됐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죠. 요 이레이즈 함수 호출하시면은 이렇게 배열에 벡터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딱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빈 공간 남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크기를 다시 재조정을 해줍니다. 4개짜리로.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그래서 다음 이터레이터가 자동으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뿔뿔하지 않고 컨티뉴해서 바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나 렌더나 이런 부분도 무슨 상태일 때만 퍼즈가 또는
데드 상태가 아닐 때만, 액티브 상태일 때만 업데이트 렌더링을 해주겠다는 거죠. 필요해서 원하면은 저 상태를 이용하셔가지고 화면상에서 재생이 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친구도 이렇게 맵 프레임 체크를 해주면 안 돼요. 맵 프레임 체크를 해주면 안 되는데 음, 낭비죠.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겠지만 이벤트 기반으로 한번 바꿔서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특정 이벤트, 죽는 이벤트 또는 생성 이벤트가 있을 때만 실행이 되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윈도우 여기 이벤트 함수 보이시죠? 이벤트. 아마 메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벤트 함수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키 입력이 있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요거죠. 윈도우 메시지 이벤트 구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저 친구도.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저기 우리 DX 정도 나갔을 때 그때 구조 어떻게 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키에 이벤트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한참 좀 이쪽 뒤쪽이긴 한데 여기 있죠? 이벤트 시스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해서 우리가 추가를 해보면 되는데 혹시 나는 조금 더 그 반응성이 좋은 또는 어 나중에 추후 유지 보수나 이런 게 좋은 작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문서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조금 폴더 구조랑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